제 것만 7번 받았습니다.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선 형님. 저는 정말 군대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8년도에 군복무를 했으며 20년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입대 당시에 저는 29살의 나이로 매우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0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일본 유학 준비를 위해서 수능을 포기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준비를 했고 결국 일본 국립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화려한 대학생활과 유학생활을 꿈꾸고 기대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리먼 쇼크로 인해서 일본 엔의 환율이 약 1,600원에서 1,800원대까지 치솟았고 지금은 현재는 1,000원 초반이에요. 당시 저희 집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를 유학시켜 줄 만한 자금이 되질 않아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저는 상급인데다가 고졸이어서 상근 예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출퇴근하는 거 알죠? 아침에 일찍 부대에 갔다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퇴근하는 그런 게 이제 상근 예비역의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워요. 상근이라는 정말 꿀을 달콤하게 빨고 싶어서 저는 바로 입대하겠다고 집안에 알렸지만 당시 살아계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남자는 무조건 현역이라는 개똥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였으면 바로 갔어. 물론 할아버님이 가부장적일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일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상근 예비역이다? 할아버지 전 그냥 상근 예비역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꼭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상근을 패스하고 그냥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캔슬을 한 거지, 할아버지로 인해서.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저는 선천성 요족, 그러니까 평발의 반대 들어간 거겠지, 심각한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서 있어서 아픈가 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약한가 보다 하며 지냈고 발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걸 인지하고 저는 다시 신검을 받게 되었고 당시 4급 공익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몸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면 4급 받고 이제 공익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역대급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2009년인지 2010년인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연예인으로 인해 병무청이 발칵 뒤집혔고 공익 대기 중이었던 저는 다시 재검을 받으라는 병무청의 말을 듣고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상급 현역. 4급 공익이었는데 3급 현역 나온 거야?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셔야만 한다는 할아버지도 2010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은 제가 대학교를 갔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풍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일반적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어차피 대학을 갈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11년도에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그냥 상근 예비역이라던가 그런 데서 아예 제외가 되나봐요. 그렇게 1년 학교를 다니고 2012년도에 당시에 존재했던 백의 보충대로 입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첫날에 피검사와 여러 검사를 했는데 제 혈압이 미친듯이 낮게 나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검사하고 검사해도 혈압이 낮게 나왔고 춘천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니 혈뇨가 엄청 나온다고 해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년 마치고 군대에 그냥 현역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귀가 조치를 받은 거지. 저는 그 당시만큼은 정말 남아있고 싶었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군생활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걸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꼬이고 꼬여버린 대학생활을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대학에 복귀했고 그 와중에 또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가 조치를 받은 거고 귀가 조치 받았으니까 다시 재신검 받으세요, 재검 받으세요 이렇게 온 거지. 이번이 재검이 3번째죠. 지금 여기까지도 이미 군생활이라든가 본인 생활이 굉장히 꼬인 상태인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꼬이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가 더 꼬인 거야.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병은 혈뇨, 저혈압, 요족으로 인한 족저근막염, 크게는 이 4가지였습니다. 그 외에 자잘자잘한 병들이 있었지만 군생활을 합법적으로 빼기에는 충분한 병이 아니었기에 저 4개의 병을 검사하고 병사용 진단서를 떼고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도 받은 첫 번째 진단 7급 재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7급이면 그게 재검사라는 뜻인가 봐요. 나는 이제 1, 2, 3급, 4급까지는 알고 있었고 5급, 6급부터는 좀 헷갈렸는데 확실한 건 7급은 재검사가 뜬 거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후에 재검이라고 하더군요. 네 번째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7급 재검이 떴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혈압과 요족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고, 특히 요족과 족저근막염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나 봐요. 그러더니 다른 큰 병무청을 찾아가보라고 하더군요. 존나 빡이 쳤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그 작은 지방 병무청을 나서 6개월 후에 더 큰 병무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규정이 이놈의 규정을 빨리 좀 정해주세요. 지금 몇 번을 재검을 받는 거야. 규정이 애매하다면서 7급을 주는 겁니다. 이미 6번을 받은 거야, 재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제보자 같은 사례가 진짜 극히 드물었거나 심지어는 없었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그런 규정 자체가 제대로 안 나눠져 있던 거지. 그러니까 군의관도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와도 좀 애매한 거야. 그냥 혹시라도 내가 이 친구 면제 줬다가는 자기가 독박술을 쓸 수 있고 모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7급 재검이 계속 뜨는 거야. 결국 2014년도까지 재검을 받은 저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일본 유학 시스템을 이용해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했고 다행히 성적 우수로 일본 유학비는 학교에서 나와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만 25세 이상 미필 한국 남성은 여권을 단수 1회 여권, 그러니까 기간 1년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2015년도 4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2년 유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년치 여권, 게다가 1회용 여권밖에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여권은 2015년도 2월에 발급한 거라 유효기간은 2016년도 2월, 그리고 그 다음 여권은 2017년도 2월까지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총 3번의 여권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갱신을 하려면 이게 한국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단순히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듣기로는 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연예인 사건 이후에 생긴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권이면 아무래도 하여튼 유학생활 도중에도 신검 통지서는 날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여권 갱신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와 여권을 갱신, 또 병무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과는 역시나 재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병무청에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깨져가면서 검사를 해도 돌아오는 거는 재검. 근데 이게 재검이 계속 떠서 이게 만약에 30살, 31살까지 재검이 계속 떴으면 이게 면제가 됐을까? 이거 일단 좀 궁금하긴 하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되었든 그 족저근막염 그리고 요족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검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사태는 2017년까지 지속되었고 저는 본래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만 28세 이후로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빡친 저는 그냥 아무런 서류도 들지 않고 병무청에 갔고 하는 말은 병 완치된 거야? 그럼 3급 아무 서류 안 갖고 가니까 3급 준 거야. 어이가 없었죠.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차라리 그 진단서를 군대로 가져가서 훈련을 빼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셨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진단서를 뽑고 혹시 몰라서 제 몸에 맞는 신발을 맞춤 제작하고 2018년도 6월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신발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걸 신고 생활을 한 거야, 군대 안에서. 제 신발을 본 조교와 훈련소 간부들은 와, 얘는 진짜다 하면서 거의 모든 훈련을 열애당했고 자대 가서도 웬만한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8년도 얄짤없이 모든 연대 병사들이 다 투입된 KCTC 훈련을 뛰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2일 만에 다리가 부러져서 홍천병원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훈련은 열애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KCTC 훈련도 어떻게 보면 열애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전 연대인은 다 투입시켜, 열애 없이 다 투입이 된 건데 다쳐버린 거지. 혹시나 주작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군생활 동안 신은 신발과 활동화 대신 자가로 가져간 신발 그리고 진단서 일부를 첨부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2009년부터 시작된 군 관련 이슈가 2020년도 11년 만에 끝나는 스펙타클한 인생을 보냈고 지금은 다행히도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썰이 채택
채택된다면 KCTC 때 다리 부러진 썰,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PX병으로 발탁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리가 이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떠나서 보직이라던가 이런 거는 편애를 좀 봐줘야 된다고 일반 생활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PX병으로는 근무를 한 것 같아요. 효자손이 채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끔씩 보는데 힐링됩니다. 정말 제가 앞으로 힐링이 된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영상 많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분께서도 군생활 하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뭐 취업도 잘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또 남은 삶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삶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앞으로의 파이팅 넘치는 삶? 파이팅 넘치는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삶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남은 것 같잖아.